네, 자, 계속 보실게요. 자, 제2조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그 자체도 시험 나오고요. 또 중개하고 중개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개부터 나옵니다. 자, 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중개 대상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 부동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밖에 권리들의 권리 변동,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다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 알선 행위의 성격, 알선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는 상인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요. 중개 활동을 왜 하는 겁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상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행위의 성격, 이 알선행위의 성격은 사실행위에서 상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선, 중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은 딱 둘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하는 요 내용하고 의뢰 면에서 매도 의뢰, 매수 의뢰 양쪽 다 의뢰를 받아서 단독으로 중개도 되고요. 한쪽만 의뢰 받아서 다른 개공하고 공동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컨대 물건을 의뢰 받았는데 매수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동산 사무소는 매수인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개공하고 매수 개공 둘이서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공동 중개한 것도 중개한 거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서 의뢰 면에서 한쪽만 의뢰를 받아도 공동 중개로 중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의뢰를 받아서 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라고 합니까? 하면 일방 의뢰 중개. 양쪽 다 의뢰 받으면 쌍방 의뢰 중개. 줄여서 쌍방 중개. 한쪽만 의뢰 받았다. 공동 중개하면 되거든요. 일방 의뢰 중개. 줄여서 일방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시험과 관계되고 나머지 국제 중개, 국내 중개, 사중개, 공인 중개, 지중개, 참여 중개, 뭐 단독적인 공동 이런 것들 시험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매매 교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소유권, 임대차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기를 용익물건, 담보물건 이것도 다 부동산 관련된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익물건으로서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쓰는 권리, 또 나의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나의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섬유지를 쓸 수 있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금을 주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여하는 전세권, 부동산을 담보 잡고 돈 빌리는 저당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 대상에 되는 권리는 요 테마 1 바로 뒤에 가면 제3조 중개 대상 물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상 물건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중개 대상 물건 요거하고 대상에 되는 권리를 테마 2번으로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제외한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럼 다시 보실게요. 중개 행위의 성격은 뭐냐? 거래 당사자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알선 행위의 성격, 법률 행위다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렇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도와주기 위한 중개 활동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더라. 그러면 법률 행위하고 사실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느 법 시간에 합니다? 민법. 기본 과목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을 2차 과목에서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 중개 활동은 사실에 불과하다. 민법에서 공부하시기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청약과 승낙 같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런데 청약, 승낙 같은 의사 표시 필요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준법률행위. 그 중에 하나가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그 사실상 행위. 그렇죠?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사실상 행위.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중개 행위, 활동을 할 때 대장 띄어가지고 물건 확인합니다. 면적을 확인한다. 했을 때 대장하고 나사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대장, IM 개공. 내가 너를 통해서 면적 확인이 되느냐? 하고 청약했더니 대장이 예 그러세요. 승낙하면 법률행위에서 확인합니까? 아니죠. 대장 보고 면적이 84제곱미터구나. 베란다 문을 열고 전망이 좋구나.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결론. 중개 행위는 뭐다? 사실행위. 이 중개 활동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복비 받으라고. 그래서 상인으로 하는 뭐다? 상행에 들어갑니다. 자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가 나오죠. 중개 행위 활동은 뭐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다음 2번에 중개 행위는 영리 목적이 뭐다? 상행도. 오케이 결론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달에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여기에서요 시험 문제 예전에 나오기를 요거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다.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사실 행위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우리 저번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중개해 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승낙. 의뢰인과 개공 사이 이루어지는 중개해 주는 약속이에요. 중개계약.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22조.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23조. 그러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예전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중개활동 자체는 대장 띄고 등기부 띄고 베란다 문 열어보고 전망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개계약은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중개계약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중개해 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중개해 드릴게요. 승낙. 의사표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앞부분에 중개라는 두 글자가 똑같으니까 그냥 중개는 무조건 사실행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중개 활동 행위를 물어보는 것인지 중개해주러 의사표시 가지고 계약, 약속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 활동 자체는 단순한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더라 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있는데요. 그 디귿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는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개를 나눌 때요 참고사항입니다. 중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여기다 해볼게요. 상사중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민사중개라는 게 있거든요. 쉬워요. 간단해요. 상사중개는요. 뭐를 얘기합니까 하면 상인하고 상인 사이에 상거래하는 것을 중개합니다. 이것을 상사중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도매상인이 있고요. 소매상인이 있어요. 이 소매상인이 시골에 있는 옷가게 소매상이래요. 옷가게.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동대문에 옷가게 도매상하고 그렇죠? 시골에 있는 옷가게 소매상하고 이거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겠죠. 자, 옷가게를 시골에서 하나 오픈을 했는데 서울에서 어느 도매상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물건을 싸게 띄워와 가지고 소매를 해야 되는데 동대문의 옷가게 도매상 중에서 어떤 도매업자가 좋은 업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중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서울에요. 동대문에 좋은 도매상 제가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 네, 도매상한테 가서 시골에 소매상이 지금 하나 오픈했는데 거기다 물건 한번 대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매상인하고
소매 상인사의 상거래 트는 것을 중개한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받고 막 이렇게 해요. 자, 요런 중개를 뭐라고 합니다? 상사중개라고 합니다. 상사중개. 상인과 상인사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중개 이외에 나머지 모든 중개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민사중개를 합니다. 그럼 민사중개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상인을 대선할 필요가 없고, 그죠? 쉽게 표현하면 누구를 대선한다? 민간인 대상이에요. 민간인.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 행위를 알선하게 되면 이것은 뭐라고 한다? 민사중개를 하겠죠. 뭐 상사중개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청춘 남녀를 소개해주고 마담 뚜 역할을 했다. 이것도 뭐다? 민사중개. 네. 그죠? 뭐 직업을 소개해주고 소개를 받을 때 민사중개. 또 민간인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받을 때도 뭐다? 민사중개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상인을 대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하시면 되니까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 결론. 민사중개다. 자, 상사중개다 하면 O다, X다? X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별거 아닌데 이거 한번 끌어와 볼까요? 이제 출제하시는 대학 교수들은 다 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 그럼 사탄이 이제 이렇게 싹 꼬셔가지고 틀리게 유도합니다. 유도하면서 틀려버려라. 얘네 또 시험 봐라. 원서비 또 내라. 우리도 먹고 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들은, 출제위원들은. 자,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인이므로 중개 행위는 상행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O다, X다. X죠? 상인 맞고 상행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끝에 가서 상사 중개다.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상사 중개냐 민사 중개냐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대상하느냐 그 문제예요. 상사 중개는 누구를 대상한다? 상인을 대상하고. 민사 중개는 누구를 대상한다? 민간인들 대상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가 아니라 민간인 대상의 민사 중개거든요. 나이스?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다. 오! 이렇게 잘 하시는데 이렇게 쭉 끌고 와버리면 따라간다니까요. 사탄이 눈 뺑뺑 돌려가지고 상인 맞지? 예. 상행이 맞지? 예. 그럼 부동산 중 상상이 맞지? 예. 하고 점수를 안 받아버려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수험 공부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뭐다? 민사 중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입니다. 매도 매수 의뢰인 양쪽, 임대 임차 양쪽 다 의뢰받아서 혼자 중개할 수도 있고 또 한쪽만 의뢰받아서 일방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방 중개도 중개 한 형태다. 중개 해당이 된다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팁 보실게요. 중개 행위는 개공이가 쌍방 당사로부터 의뢰받아서 양쪽 다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OX. 오.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중개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요. 이건 참고로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중개하는 것도 중개가 맞잖아요. 이것도 의뢰받고 복위받고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되죠. 이 중개업이 되면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등록 상태에서는 일방 공동중개 한다 못한다? 못해. 중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등록으로 일방 의뢰받아서 공동중개를 오버를 했다 그러면 이거 처벌됩니다. 3년 3천을 처벌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면 머리 진짜 천재. 무등록자인지 알면서 공동중개를요, 무등록자인지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협력해요, 협력.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는 3년 3천을 처벌되고 그자 불법 불악하고 협력한 개공인은요,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중개 했단 말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이 개공인은 처벌이 될까 안 될까요? 자, 이거 기억나시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기억났다 하게 되면요, 이 시험 끝나는 즉시 바로 본무사 시험 보시고 끝나는 즉시 변호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이 됩니다. 어떻게 처벌이냐? 금지행위. 우리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금지행위. 무등록자인지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협력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합니다. 불법불하고 협력하면 그금의 친구로 들어가. 친구. 불법불하 친구.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원 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 중개하는 것도 중개당이 되니까 이것도 누구들끼리만 할 수 있다. 개공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공들끼리만 공동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무등록 불법 불합하고 공동 중개하면 된단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이스 브라보. 예. 오, 쟤 왜 첫날부터 저렇게 흥분하지? 죄송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말씀을 툭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한쪽만 의뢰받아도 중개당이 된다. 깊은 뜻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개단이다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해요, 판사.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30조에 손배 책임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합니다. 중개단이다 판단은 누가 한다? 판사.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밑에 팁 보시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중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당사를 위해서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으냐면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된다. OX. X 그죠? 주관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가시면 중개업이 나옵니다. 중개에 관한 기본 내용들이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중개업에 대해서 또 기본 내용들을 또 시험에서 내용으로 물어보거든요. 중개업. 자, 3가지 요건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쓰기도 민망하지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개를 무엇을 한다? 업으로, 직업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가지 요건을 다 갖춥니다. 의뢰받고, 복비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 그 다음에 중개, 중자입니다. 중개를 무엇을 한다? 직업적으로. 업으로 한다는 말은 이제 직업적이다. 그 말인데, 직업적이란 말은 해석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직업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의뢰, 불특정 다수로도 의뢰도 받고, 복비도 받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이 중개업에 해당된다 했을 때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가 있는데, 왜 웃음이 나왔냐 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니까 좀 민망해서 이제 웃음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시험도 계속 반복적으로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공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를 했다. 이것은 뭐가 된다? 처벌된다는 거예요. 3년 3천을 처벌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3년 3천. 그런데요, 무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중개까지만 했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별하려면 등록을 했다 안 했다는 금방 판단이 되는데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니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니 2개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깜빵을 보낼 수도 있고 깜빵을 안 보낼 수도 있다. 그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중개를 했는데 계속 반복으로 500건을 했어요. 500건으로. 무등록인 자가 500건을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계약서 다 써주고 500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건 중에서 복비를 현실적으로 한 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복비를 못 받고 500건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깜빵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해야 깜빵 가는데 3천. 중개업이 되려면 이 3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했다 하더라도 복비를 한 푼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중개를 했지만 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중개를 500건을 했지만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를 500건 한 거예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등록인데 중개를 한 건 했어요. 한 건을 했는데 복비를 받았어. 복비를 받았는데 한 건만 한 거예요.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이쪽 친구 저쪽 친구 아파트 판다고 산다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걸 알아가지고 중개를 하고 복비를 받은 거예요. 자, 적발이 된 겁니다. 깜빵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복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를 복비받고 한 건 한 거예요. 우연히 한 건. 그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등록 상태에서 의뢰도 받고 복비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처벌이 된다는 거. 요 개념이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제 중개업 와보실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업으라는 것이다. 자,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시험 문제. 일정한 복비를 받지 않은 거. 복비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업으로 해야 되는데 업으로 한다는 말은 직업적이다. 포인트는 계속 반복주랑수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연한 게 꼴랑 한 건만 한 거예요.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나이스. 됐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중개업의 요건 또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이 의뢰는 양쪽 다 의뢰받을 수도 있고 한쪽으로부터 의뢰받을 수도 있다. 중개 의뢰 받았다.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말이 될 거고 일정한 복비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기억에 중개업에 해당되려면 복비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에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복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요구하는데 그쳐버렸어요. 복비 주세요. 드릴게요. 다음 주 드릴게요. 하고 약속만 된 상태예요. 아직 복비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밑에 팁 보시면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자,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단지 복비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 돈 주세요, 복비. 다음 주에 드릴게요. 여기에 뭐 했다? 그쳐버렸어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복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오케이.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요. 업으로 한다. 해석상 직업적이다. 불법적 나수 대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시험 문제인가요?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것은 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B번 보실게요. B번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가로 열면 금전소비자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 가로 닫으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부동산 권리 저당권 설정 행위를 뭐 했다? 알선했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병행하는 행위를 알선했죠. 이 알선이 어디에 해당된다? 알선은 중개죠. 자, 이 중개를 바로 뒤에서 무엇을 했대요? 업으로 했대요. 그럼 중개업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그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들어와 있어요. 중개업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아파트를 저당 담보 지피고 금전 소비자 돈 빌린다. 그 말이에요. 금전 소비자 돈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얘기가 담보 있어요? 담보 없어요? 내 얼굴이 담보예요? 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 있어요? 그럼 담보 제공하세요.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을 의뢰받고 보수받고 이것을 그것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 중개업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개업 해당이 된다.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공만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조금만 가볼게요. 자, 어려운 거 아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웬만하면 나오는 판례인데요. 시험에서 보통은 이렇게 정직하게 출제를 해요. 그런데 가끔은 한 번씩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금전소비자 돈 빌리는 것은 부동산 중개와 관계가 없거든요. 금전소비자는. 그런데 돈 빌리는 것은 사채 대부업과 관계돼. 대부업.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것은 부동산 중개와 관계 없어요. 그런데 돈 빌리는 것에 부수해서 뭐가 설정된다?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돼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요. 자, 그러면 아파트 부동산 권리 득실 병행 행위를 알선한 거니까 부동산 중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고 보유받고 직업적으로 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게 부동산 중개가 돼버려요.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인들은 이것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금전소비대차 돈만 빌리는 것은 개공만이 할 수 있다. OX. 이건 아니에요. 금전소비대차는 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돈 빌리는 것은 부동산 중에 관계없어요. 근데 돈 빌리는 부수에서 뭐가 설정되었다? 부동산이 저당, 담보가 설정돼요. 부동산 담보가 설정됐을 때는 그때는 통틀어서 부동산 담보가 설정되는 거니까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당 잡고 돈 빌리는 경우를 중개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한 것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인데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요. 을이요. 매도인에게요. 제가 돈 10억이 없어요. 7억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나머지 잔금 3억 원을요. 등기 넘겨주면 제가 소유권 취득해서 이것을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그 다음에 돈 빌려갖고 잔금 칠 거예요. 어때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의 매도인은 그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거든요. 돈 다 안 받으면 등기 안 넘겨줘요. 근데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 매수 쪽에서 등기 받아서 소유권 취득해서 그것을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하고 담보 잡혀서 잔금 3억을 빌려가지고 잔금 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걸 이제 중개하다 보면 우리 개공이가 중개할 일도 있다 없다 그때는 있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이스 브라보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부동산 중개업은 우리 개공만이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밑에 팁 보시면 요겁니다. 결국은 요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된다.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복비는 나중에 하십니다. 복비는 지금 복비까지 하시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리얼은요 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중개업은 본업이에요. 본업은 중개보수 0.9%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겸업은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개업 본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은 본업이고 분양대행이라든가 권리금, 알선이라든가 있으면 겸업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기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은 이것이요. 조금 피부로 들어와 닿아요. 그때는 통과하시고 통과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보수 복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인데 중개업은 복비, 중개보수 일정한 보수로 제한이 되고 겸업보수, 겸업수수료는 제한이 없다는 거. 그거와 또 연결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되시면 일단 그렇게 느낌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일단 놔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요. 보시면 자, 요건 편안하게 보세요. 법인인 개공이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14조만 할 수 있는데 14조의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은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OX 5가 돼요. 왜냐하면 본업이 아니라 뭐니까 겸업이니까 부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요 부분 고민하지 마시고 나 지금 오늘 처음 듣는데요 하면 뒤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놔두시고 우리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셔도 되고 뭔 말이지 하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래요. 일단은 요렇게 그런가 보다.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나 보다. 그 정도 보십니다. 자, 밑에 요 판례가 나오는데 복비를 현실로 받아야지 중개업에 해당되고 업으로 한다. 계속 반복이니까 우연히 한 번 한 것은 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꼭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따르다 이제 지겨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그냥 중개까지만 했다면 무등록 중개는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 그죠? 반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시험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공입니다. 개공은요, 등록하신 분인데,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 법인인 개공, 공인사 개공. 자, 또 한 분이 계셔요. 부칙 개공. 복덕방 할아버지. 부칙 개공도 개공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자격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격증 없이도 옛날에는 등록을 해줬거든요. 그분이 본칙 개공이 아니라 누구다?
부칙계곡, 복덕방 할아버지, 복덕방 중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거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확인 문제. 자, 확인 문제에서요. 아까 11번까지는 풀려져 있네요. 그렇죠. 11번까지 보셨고, 이제 1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2번에 중개 행위는 행위, 거래 당사자의 매매 같은 법률 행위를 도와주기 위한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오, 13번 거래 당사 사이에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아시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오, 그렇죠.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매매기한 임대차 금액 권리 득실병 행위,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득실병 행위를 아시는 거니까 중개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자, 14번요. 법정지상권을 양도 이전한다. 거래를 통해서 이전하거든요. 법정지상권도 지상권, 재산권이니까 이전이 된단 말이에요. 거래를 통해서 이전이 되거든요. 자, 저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당한다고 해서 오,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대상이 안 되는데 법정지상권도 거래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거든요. 이전되는 이 거래는 중개대상이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자, 그럼 15번 시험 계속 나오죠.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그 다음에 금융소득세 알선의 부수에서 돈 빌리니까 앞으로 담보채필이. 그래서 부동산 저당을 설정해줘요. 자, 요 행위 알선하는 그 중개를 오브했다. 의뢰받고 뽑기받고 중개를 오브한 거야. 중개업에 해당된다. OX. 오, 나이스, 땡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테마 1번 이렇게 마무리를. 또 있나? 네, 오른쪽에 또 있네요. 자, 오른쪽에 또 있네. 16번 겁니다. 계속 반복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히 꼴랑 한 번 했어요. 복비는 받았대요. 중개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X, 우연히 한 번이니까 계속 반복이 아니잖아요. 자, 17번.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한 자가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고 요구하는데 그쳐버렸대. 그쳤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복비를 받지를 못했다. 그게. 그랬을 때도 처벌이 된다. OX. X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자, 18번.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행위를 컨설팅의 부수에서 하던 중개를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했지요. 이것은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X가 돼요. 그래서 의뢰받고 복비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컨설팅이 부수하든 뭐에 부수하든 그 중개를 의뢰받고 복비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죠. 그럼 중개에 해당이 된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참고사항 25의 기출인데요. 의뢰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오버를 했잖아요. 그럼 중개 배당이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문 자체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이 앞부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당시에. 아니 출제위원님 앞에 의뢰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오버를 해야 되는데 의뢰받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 아니냐? 하고 이의 제기했더니 대학 교수 출제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면 복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의뢰를 받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복비 받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중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복비 청구권에서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출제하는 대학 교수 쪽에서는 일정한 복비 받았다. 그 말에 당연히 의뢰인에게 복비 받을 거니까 의뢰 받았단 말을 포함시켜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은 복비 받았다. 이 말에 의뢰 받았다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복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테마 2로 갑니다. 자, 테마 2는요, 이제 중개 대상 물건이거든요. 자, 중개 대상 물건입니다. 잠깐 보실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 금액 권리 득실병 행위를 아시는 것이 중개라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 물건이 뭐냐 하게 되면 중개 대상 물건은 법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3조에 나오는 중개상물,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령제 2조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대는 공장재단 또 하나가 명인봉화촌 수목수집단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물건이면 무조건 다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아니다. 성격상 토지, 건물 등이다 하더라도 시청 건물, 도청 건물, 청와대 건물, 국가 소유의 국유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된단다. 거래가 안 됩니다. 청와대 건물 거래가 안 됩니다. 불국사 건물도 건물이지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물건으로서 그것이 성격상 거래가 되는 물건이어야 되고 또 성격상 알선항시 중개됐으니까 알선도 가능해야지 최종적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간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개 대상 물건이 되려면 일단은 여기 해당이 돼야 되고 토건 입광 공매에 해당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이 거래 가능해야 돼. 거래. 그 다음에 알선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물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들은 중개상물 일단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중개대상물 자체가 아닙니다. 권리금 이거 다 아니에요. 그죠? 일단 여기 해당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되는 것을 알선하는 거니까 거래 가능성이 없는 거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건물, 도청 건물, 청와대 건물, 대통령 건물 이거 다 뭐다? 행정재산으로 표현합니다. 국공유 재산으로서 행정재산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에요. 물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공유, 수면, 바다, 하천, 바다나 동해바다, 서해바다 물건이 안 나옵니다. 낙동강 이런 거 물건이 안 나오죠.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않은 상태의 광물은 개인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국가 소유거든요.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래서 사적 소유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은 당장 거래가 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알선도 가능해야 되는데 알선이 가능하지 않는 거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의 득실품이 끝이 나버렸다. 대표 선수가 뭐가 있습니다 하면 상속 같은 거, 상속. 자, 토지, 건물은 중개상물 맞는데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으로 소유권이 내려갑니다. 아들, 딸에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알선, 흥정을 붙일 만한 성격이다 아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상속을 중개한다 하게 되면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상속받는 상주들에게 명함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장례식장 가서 명함 뿌리면 어떻게 되죠? 피상수랑 같이 병풍대에서 피를 흘리면서 흙냄새를 같이 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속, 민법 997조에서 피상수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끝났다 그랬거든요. 끝난 상속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 건물, 중개대상 물거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소유권이 내려가는 것은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서 거래도 되고 알선도 가능한 것이 최종적인 중개대상 들어갈 거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잖아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물 행위를 알선이 중개다 했으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도 있을 거예요. 권리들이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임차권 뿐만 아니라 지상지역 전세, 이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용무권.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담보물권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이런 거, 환매권의 이전 이런 것들, 유치권도 거래 통해서 이전되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이 된다 그 말이 돼요. 자, 동산질권, 동산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거든요. 중개대상이 된단다? 안 되죠. 권리금 아까 또 했는데, 자, 권리금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가치거든요. 상가 건물 자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권리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 중개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여기에서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보실게요. 기본 개념은 중개대상 물건은 누구만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 개공. 우리 부동산 전문가만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개공의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물건을 말한다. 부동산. 콤마 일반인은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로 처벌됩니다.
자, 이거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 어떤 걸 고민하냐 그러면, 아니, 중개 대상 물건을 그럼 소공인은 못합니까? 소공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만이 직업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소공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중개업은요, 중개업을 하는 영업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주체. 소공인은 주체로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무소에 뭐 한다? 취직하냐, 취직. 취직해서 사장님의 중개 업무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표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업의, 이 직업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의 중개업을 보조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중개업 자체의 주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 물건은 개공만이 직업적으로 취지로 할 수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이다. 그런 개념인 것이지 일반인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소공 가지고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고민을 안 했는데 네 말 들으니까 고민되는데? 그러시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문가만 하는 것이냐 일반인도 할 수 있느냐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 물건에 들어가려면 네, 자, 소공은 지우세요. 그러면 기억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소공은 개공의 중개업을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헷갈리시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느냐 전문가만 할 수 있느냐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건은 법제 3조하고 명제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상 사적 소유의 대상이 돼야 되고 거래 가능해야 되고 알선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가능하고 알선 가능한 물건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사적 소유 대상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최종적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더라는 거. 그러면 법제 3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요. 호. 법을 읽을 때 1점, 2점, 3점을 어떻게 읽더라? 호를 놔봐요. 호. 점점점. 자, 법 조문에서 어떤 법 조문은 자,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죠? 첫날이니까 혹시 처음 하시는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법 조문이 나오고 1, 동글뱅이 1, 동글뱅이 2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읽는다? 항 이렇게 읽어요. 1항, 2항. 자, 어떤 법 조문에 조문이 쭉 나오면서 가, 점, 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는다? 목, 그죠? 가목, 나목, 다목. 그럼 점점점을 어떻게 읽는다? 호호호 이렇게 읽어요. 호. 그래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뭐다? 토지. 2호는 뭐다? 건물, 그 밖에 토지, 점창물. 3호는요, 그 밖에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물건. 그럼 대통령 명령은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 제2조를 딱 보니까 시행령 제2조에 법제 3조에서 말하는 사무에 따르는 중개사물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시행령이 딱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명령으로서 이것도 전문가만 할 수 있다 하고 대통령 명령에서 붙인 것이 임목법상의 임목, 1호, 임목. 2호는 뭐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중개 대상 물건이다 하게 되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또 하나가 토지의 정착물 관련해서요. 판례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정착물에서 판례에서 인정되는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 물건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됩니까? 하게 되면 그죠? 최종적으로 중개 대상물이다 하게 되면 토, 것, 입, 광, 곡, 또 하나가 뭐다? 명 이렇게 돼요. 토, 건, 입, 광, 곡, 명 이것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토, 것, 입, 광, 공, 명 오케이.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으로서 성격상 뭐가 된다?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중개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국공유재산, 사적 소유 대상에는 국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은 빼야 되고 중개가 안 되는 법률의 기준도 빼야 되고 자, 거래가 또 가능하려면 성격상 물건의 특정성도 있어야 돼요. 특정.
특정된 물건이 거래가 되거든요. 특정성, 특정이라는 말은요, 민법으로 표현하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가 되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능, 의사능, 행위능.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일체화 화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그 법률행위 계약 당시에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행위 확정, 그것이 여기서 뭘로 표현된다? 특정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분이 있어요. 번지수가. 번지수, 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번지수가 없는, 특정성이 없는 토지는 거래가 된단다? 안 돼. 약속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무효.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유효인 법률을 중개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같으면 번지수가 있어야지 매매 계약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번지수가 없는 거 해서 이제 판례가 대토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토권. 대토권은 번지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토권은 번지수가 없으니까 중개생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서 집합건물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과 호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동호수가. 그렇죠? 네, 동호수가. 물론 이제 101동 전체를 한꺼번에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복부인들은 아파트를 살 때 그냥 동으로 사버립니다. 101동 다 사요, 그냥. 가난한 복부인은 한 주씩 삽니다, 주씩. 우리 집사람도 줄을 사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사면 한 동을 다 사버리겠지, 그냥. 뭔 말이래? 자, 그래서 아파트다 그러면 한 동을, 101동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1동에 101호, 101동 101호. 네? 그래서 동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동호수가 없는 거,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동호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청약통장은 동호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된다? 안 돼. 유효한 법률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청약통장 중개생이 된다? 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청약통장 가지고 청약을 했더니 101동 101호가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당첨. 동과 호수가 일단은 특정이 되어버렸어요. 101동 101호.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 10%를 내고 분양결제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동호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호수 있는 것을 판례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분양권이라도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동호수가 선정, 특정이 되었다. 이 말이 나오면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도 가능하고, 동호수가 선정되었다. 이런 말이 없다 하게 되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지분이 있어야 되고, 건물 같으면 동과 호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지분이 없는 대토권, 중개대상이 아니고, 동호수가 없는 청약통장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개념상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정착물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정착물. 이것도 민법 내용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민법에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착물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민법에서는요.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을 토지와 별개로 봅니까? 민법은 땅에 붙은 것은 다 땅으로 봅니까? 다. 예, 자. 오케이. 자,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별건 아니고. 어디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좀 뭐라 하겠다. 카메라 잡는 분이.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민법 얘기인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법은요. 토지 있잖아요. 9번지 땅이다. 필지. 9번지 한 필지 토지예요. 그러면 이 9번지 토지를 샀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이 지표, 지표, 이 껍데기가 미칩니까? 아니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다 미칩니까? 토지의 상하에 다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의 범위가. 그래서 민법상의 토지 개념은 지표만 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는 전체가 다 토지라는 뜻이에요. 전체가 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표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하를 다 토지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붙은 거예요. 땅에 딱 정착이 되는 거. 땅에 붙은 거, 수목, 네? 나무, 담벼락, 담장, 또랑인데 다리라서 교량, 수목, 담장, 교량, 땅에 붙었잖아요. 붙은 건 다 뭐다, 그냥 민법으로서 그냥 땅이에요, 땅. 자, 그래서 이러한 땅에 붙은 정착물을
무슨 정착물을 합니까 하면 종속 정착물을 합니다. 종속. 땅에 붙은 거 다 땅에 종속시켜요. 종속 정착물 원칙. 오케이. 그다음에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 부분이 있어요. 구성 부분. 땅은 뭐로 구성된다? 토사, 흙덩어리, 모래덩어리, 암석, 바위덩어리, 그 다음에 또요, 지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토사, 암석, 지하수. 이거 전체가 다 뭐다? 땅이야, 땅. 그냥 땅이. 한 필 토지, 한 필 토지. 자, 이 개념은요, 장가를 갑니다. 장가. 결혼해서 장가를 갑니다. 팔다리 따로 갑니까? 왼쪽 팔은 옛날에 애인한테 아이고 아파. 옛날에 애인한테 장가 보내고, 오른쪽 팔은 지금 현재 애인에게 장가 보내고, 다리를 띄어가지고 또 미래 애인한테 장가 보내고. 그거 아니지. 장가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죠? 전체가 다 하나로서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옛날에 애인이 해줬던 임플란트 금리빨 박은 거 빼놓고 갑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다. 부합되는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한 필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표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있는 토지 사람이 있다. 그 말은 전체를 다 민법은 다 땅으로 본다는 거예요. 땅에 붙은 것도 땅이고 땅을 구성하는 구성분도 전부 다 땅이야. 땅. 나이스 브라보.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땅으로 보니까 토지에 종속시킨다 해서 종속 정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자, 그러면 토사, 암석, 지하수, 수목, 담지, 교량은 전체가 토지로서 거래가 되고 토지로서 중개상물에 들어가는 것이지,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별개의 중개상물에 들어간다. X가 돼, X. 각각 이것이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뭐다? 그냥 토지. 이 민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민법에서요, 땅에 붙은 지금 정착물 얘기거든요. 땅에 붙는 정착물인데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정착물이다 해서 땅에는 붙어져 있지만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독립물로 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대표 순서가 뭐가 있다? 건물은 땅에 붙어 있지만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법은 토지하고 건물을 서로 별개로 봐, 별개. 그래서 토지 등기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가 따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봅니다. 건물은 종속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 독립물로 봐요, 독립물. 자, 그럼 이 건물만 독립정착물로 봅니까? 별개로 봅니까? 몇 개가 더 있습니까? 몇 개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수목이나 나무. 자, 수목은 원적으로 땅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목의 집단, 이걸 가지고요, 또는 수목 가지고요, 외부에다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춥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거예요. 명인 방법.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나무 100그루는 새끼줄로 둘렀는데 이 나무 100그루는 내가요, 갑돌인데요, 토지하고 서로 별개로 소유하겠습니다. 나무 판때기에다가 새끼줄을 두르고 나무 판때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땅에 붙어져 있지만 땅으로 보지 않고 별개로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팔아먹기로 했어요. 그때 땅은 소유권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것만 팔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명백하게 인식하는 방법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게 관습법상의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명인방법 갖추게 되면 토지하고 뭐가 된다? 서로 별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인방법,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말고 성문법상에 뭐가 있다? 등기가 있어요. 등기. 그래서 수목의 집단 가지고 이것을 임목법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해요. 등기로 공시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버리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로 소유하겠습니다 하고 공시해서 등기해버렸으니까 이때도 뭐가 된다? 토지하고 서로 별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별개로서 땅은 그대로 두고 이것만 을에게 팔아먹고 땅은 그대로 두고 이것만 병에게 팔아먹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독자적인 독립물이 되니까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물이단 말이에요. 독자적인 중개대상물에 들어간다. OX. O가 돼요. O. 나이스. 브라보. 자, 그래서 정착물에서 이쪽 다시 하시면 다시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 정착물인데 땅에 붙은 건 다 원칙으로 땅으로 보는데 땅에는 붙어져 있지만 땅으로 안 보는 게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죠? 대표 순서 뭐가 있다? 건물도 땅에 붙어 있어. 근데 건물은 토지하고 서로 별개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명의망가주 수목이라고 명의망가주 수목 집단도 땅에 붙어져 있지만, 정착되어 있지만 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뭐다? 임목부에 따른 임목은 임목부에 따라서 무엇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등기한 걸 얘기해요. 등기. 토지하고 별개로 소유하겠다라고 등기한 거. 그래서 세 가지. 건물, 별개, 명인방법, 별개, 임목, 별개. 땅에다 붙은 정착물이지만 별개, 토지하고 별개를 보는 거예요.
나이스. 자, 재산의 단체인데 재산의 단체를 재단 목록을 리스트를 써가지고 재산의 단체로서 무엇을 한다? 재단 등기를 해버려요. 공장재단 등기, 광업재단 등기해버리면 목록에 적혀있는 재산의 단체가 전체가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됩니다. 자, 공장재단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공장하는 기업주가 공장 건물 2개에다가 밑에 깔린 부지가 땅. 공장 안에 기계들도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공장하는 기업주가요,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공장 건물 F1, 공장 건물 F2 따로따로 저당 잡고 돈 빌리는 거 하고 토지도 따로 저당 잡고 공장 안에 있는 기계들은 동산이니까 저당권 설정이 안 되거든요. 기계는 띄어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뭘 맡긴다? 동산 질권으로 맡게 돼요. 자, 그래서 따로따로 띄어서 담보 제피고 돈 빌리는 거 하고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방에 은행 가서 탁 담보를 맡기고 돈 빌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많은 돈을 빨리 빌릴까요? 묶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죠? 묶게 되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담보 가치를 높여가지고 한 방에 묶어서 하나로서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장 재산의 단체를 목록을 리스트를 써가지고 뭐 한다? 목록을 써가지고 F1, F2 플러스 토지 플러스 기계들 다 플러스 해서 목록 리스트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한다? 공장재단 등기를 쳐버려요. 그러면 목록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재단 등기가 되면 재산의 단체로서 전체가 몇 개가 된다? 한 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한 개의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민법에서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집합물. 그래서 전체가 한 개가 되는데 한 덩이로 저당 잡고 돈 빌려요. 한 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것도 누구만이 증여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 우리 교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단이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재단이 공장재단하고 또 뭐가 있어요? 광업재단. 광업재단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광물 캐는 기업의 재산의 단체를 리스트를 써가지고 광업권에다가 토지에다가 기계에다가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쳐버려요. 등기 치면 목록에 적혀 있는 것들이 전체가 몇 개가 된다? 한 개의 부동산이 돼요. 한 개의 부동산으로서 저당 제피고 돈 빌 수도 있고 한 개의 부동산 그냥 탁 처분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누구만이 중개한다? 우리 계곡만이. 자, 그럼 일단 다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 텐데 일단 다 했어요. 내용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 건, 이, 광, 공, 명 이것이 거래가 되고 알선이 될 때 중개사무 들어가고 거래되는 토, 건, 이, 광, 공, 명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평수가 있어야 된다. 동호수가 있어야 되고 토지 같은 지분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재단 중에서는 중개대상물 들어가서는 딱 2개,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업재단 OX, X, 항만운송 사업재단 OX, X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시고 좀 쉬었다가 밑에부터 또 정리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